블로그 키우는 거는 워낙 레드오션이잖아요. 조금만 공부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업주 입장에서는 온다고 한 시간에 안 오고, 양쪽에서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이 예약 부분이더라고요. 고객 중심에서 출발하셔야 돼요. 고객들이 어떻게 나를 찾아 들어오게 되는지. 블로그 필요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필요하면 하셔야 되는 거고, 남들이 다 블로그 하니까 블로그 하는 거는 아니고요.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따져보셔야 돼요. 인테리어를 하는 업자예요. 고객들이 어떻게 찾아서 나한테 올까를 고민하시면 돼요. 영상을 통해서 검색해서 올 것 같으면 유튜브 하시면 되고요. 네이버 들어가서 검색을 해서 나한테 올 것 같으면 네이버에서 하시면 되는데, 네이버에서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홈페이지 개설해서 키워드 노출시킬 수도 있고, 커뮤니티 카페에 들어가서 양질의 후기를 남길 수도 있고, 스마트 플레이스에서 어디 인테리어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내 업체를 띄울 수도 있고, 블로그 들어가서 인테리어 업체의 정보를 찾는다거나, 어느 경로를 통해서 나를 찾아 들어올지를 먼저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블로그가 하지 말아야 하는 마케팅이 될 수도 있고, 꼭 해야 하는 마케팅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대표님 업체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파주에서 고깃집을 하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때는 내가 직접 블로그를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블로거를 활용을 해서 내 플레이스에 리뷰를 남기게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인테리어 업종 같은 경우는 내가 만들어서 블로그 운영하시는 거 도움 분명히 됩니다. 파주 인테리어 업체, 아니면 인천 인테리어 업체, 분당 인테리어 업체, 깜페 인테리어 업체 다 검색을 할 거거든요. 내가 블로그를 잘 키워서 이런 키워드에서 내 블로그를 노출시킬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보고 들어오는 고객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들어왔을 때 내 업체가 차별성이 있고 설득이 된다, 납득이 된다, 여기 의뢰를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블로그를 키우는 의미가 있는 거죠. 블로그 키우는 거는 워낙 레드오션이잖아요. 조금만 공부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어차피 키워드 싸움이거든요. 내가 노출시키고 싶은 키워드의 한 달 검색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키워드가 어느 정도의 경쟁 강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만 판단하시고 접근하시면 돼요. 그리고 키워드 검색량 중요하고 경쟁 강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이 정보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고 얼만큼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 줄 수 있느냐, 계속 컨텐츠를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홍보를 위해서 블로그를 하지만, 고객들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도움되는 무언가를 가져가려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잘 유연하게 잘 풀어서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 주겠다, 이거 두 가지면 충분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도 보시고 경쟁 강도도 보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죠. 네이버가 발표한 바는 사실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상위 노출 시켜준다, 이제 이렇게 발표한 바는 없지만, 이제 경험적으로 인기성, 신뢰성, 그리고 관련성, 이런 3요소를 두고 채점하는 형식이다. 그리고 플레이스가 상대평가이다. 이거는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거의 출발점이 플레이스 세팅이고 사진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예요. 네이버가 검색 플랫폼이기 때문에 키워드들을 조합을 해서 이제 점수를 매기거든요. 내가 속해져 있는 상권, 내가 속해져 있는 키워드,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 데이터를 똑똑하게 잘 쌓으시면 되는 거예요. 데이터를 쌓을 때 제일 좀 유효하게 이제 잘 통하는 방법은 블로그를 활용하시는 방법인데, 블로그를 활용하실 때 양질의 이제 체험단을 불러서 하시는 방법도 있겠고, 만약에 내가 스마트 플레이스로 노출이 되는 게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런 업종이다, 이제 내가 직접 블로그를 만들어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 키워드가 어떻게 했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지, 그걸 전략을 짜셔서 접근을 하시는 게 효율적인 측면에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약 관련해서 소통할 일이 없어요. 체험단인데 언제 가겠다, 이런 거 소통하는 거 되게 불편하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해소를 해드린 거죠. 소상공인들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필요한 거 알겠고, 스마트 플레이스에서 상위 노출되려면 이런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거 알겠어. 그런데 상위 노출시키는 과정에서 제일 고통이 뭘까? 그것에서 시작된 게 저희 리뷰진이거든요. 블로그를 아는 세계는 굉장히 복잡 미묘해요. 그것을 다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은 꾸준함이에요.
이제 블로그 체험단이라고 하는 거는 스마트 플레이스 상위 노출에서 떼고 논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시작은 하지만 꾸준함을 유지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를 보니까 리뷰어들이 온다고 하고 안 오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업주 입장에서는 체험단 형태로 부르는 거기 때문에 공짜로 자기가 제공해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리뷰어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 이상의 가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양측 간의 입장 차이가 약간은 있어요. 리뷰어 입장에서는 여러 업체들을 다니다 보니까 어느 업체는 약속을 못 지킬 때도 있고 시간 약속을 못 지킬 때도 있고, 업주 입장에서는 온다고 한 시간에 안 오고 이러면은 화가 나거든요. 감정적으로. 양쪽에서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이 예약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소를 시켜줘 보자.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한 1, 2년 정도 한 다음에 그쪽에서 나오는 고통을 다 하나하나 기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취합해서 23년 8월에 나온 게 이제 리뷰진인데, 리뷰진 캘린더에 들어가면은 이 업체에 체험 가능한 시간만 예약이 가능하도록 설정이 돼 있어요. 리뷰어는 신청을 하고 이제 선정이 되면 이 캘린더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가능한 시간에만 예약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꾸준히 신생 글을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불편함 없이 1년, 뭐 3년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무조건 마케팅은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건데 나를 찾아올 고객들이 어떻게 나를 찾아올까? 이것부터 고민해보시고, 현수막 걸어서 효과가 있을 것 같으면 현수막 거시면 되고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와서 네이버 쪽에 노출을 했을 때 유입이 있을 것 같으면 네이버 쪽에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작점은 항상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봤는데 효과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고객 중심에서 출발하셔야 돼요. 고객들이 어떻게 나를 찾아 들어오게 되는지 그것부터 생각을 하셔서 마케팅을 설계를 하게 되시면 더 좋고, 가능하시면 이제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순서까지 명확하게 정해지고 플랫폼의 특성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게 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가실 수 있겠죠.